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치가 아닙니다.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것이 있는 집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 속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의 집, 현대 재벌가의 저택, 글로벌 CEO들의 주택까지 모두 창문 밖 특정 풍경을 고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창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집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최근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는 환경이 뇌의 사고, 패턴과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 보이는 특정 풍경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 차이가 300까지 나는 이유,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특정 조건의 집에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80%가 창문 밖으로 이것이 보이는 집에 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통 동양 풍수에서는 창문을 기가 드나드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기는 모든 생명과 물질의 근원적 에너지로 이 기의 흐름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좋은 기운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의 건강과 재물,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기운 역시 창문을 통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의 저택 건축 기록을 보면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방향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모든 주요 정각의 창문이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 서울의 주요 산들을 바라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번영을 상징하는 산들의 기운을 궁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적 설계였습니다. 현대 부자들도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뉴욕의 억만장자들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이유, 홍콩의 부자들이 빅토리아 하버가 보이는 집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전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창문 밖 풍경이 자신들의 재물운과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매일 보는 이미지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웅장한 산이나 넓은 바다를 매일 본다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확장됩니다. 반면 답답하고 어두운 벽이나 혼잡한 도시 풍경만 본다면 사고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결국 확장된 사고와 기회, 포착 능력에서 비롯되기에 창문 밖 풍경은 우리의 재정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평범한 사람도 집 한 번 잘 구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10%만 추가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재물운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창문 밖으로 강이 보이는 집은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명당입니다. 한강뷰 아파트가 같은 평수보다 수억 원이 더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듯 돈도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강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자산은 서울,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의 마린시티,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재물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너무 급하게 흐르는 급류는 재물이 빨리 들어오지만 그만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탁하고 오염된 물은 오히려 재물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임상옥의 집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강물의 흐름을 매일 관찰하며 사업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강물의 흐름이 빨라지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강물이 느려지면 보수적으로 경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강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사업 직관력을 높이는 역할도 했습니다. 현대 기업 총수들의 자택을 살펴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삼성, 현대, LG 등 재벌가의 자택은 대부분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곳 또는 인공 연못이나 분수가 있는 정원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경영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며 매일 아침 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가 없는 도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보이는 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공 연못이나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 보이는 집을 고려해 보세요. 심지어 깨끗한 수영장이 보이는 집도 물의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흐르거나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두 번째 행운의 풍경은 둥근 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귀봉이라 부르는데 둥근 산은 부드러운 기운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이런 산이 보이는 집은 대대로 귀한 인물이 태어나고 재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길지로 여겨집니다. 삼성가의 저택에서도 창문으로 남산의 둥근 능선이 보이도록 설계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들 역시 창문으로 남산이나 북한산의 둥근 봉우리가 보이는 곳들입니다. 둥근 산이 왜 재물을 가져올까요? 심리학적으로 둥근 형태는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매일 이런 형태를 보며 생활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둥근 산의 형상이 금돼지나 황소와 같은 재물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산의 모양이 완만하게 솟아올랐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형태는 점진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올려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는 재물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도 북쪽으로 완만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입지였습니다. 홍콩의 부자들도 빅토리아 피크의 둥근 능선이 보이는 집에 살기를 선호합니다. 산과 물이 함께 보이는 집은 그야말로 최고의 명당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출 또는 일몰이 보이는 창문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는 집은 양기가 충만한 집으로 가족의 건강과 사업 번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동양 창문은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후지산이 보이는 집이 최고의 부동산으로 여겨집니다. 후지산은 일출과 함께 보면 더욱 장관인데 이런 풍경이 보이는 집은 도쿄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해와 산이 함께 보이는 것은 양과 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경들이 보이는 집은 전세든 월세든 가능하다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풍수의 기운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창문 밖 풍경이 좋은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가 재물운의 상승으로 이어져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문필봉입니다. 뾰족하게 솟은 산이나 언덕을 가리키는 문필봉은 학문과 지성, 문화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런 산이 보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풍수학의 오랜 관찰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좌절하기 전에 먼저 창문 밖 풍경을 확인해 보세요.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 퇴계 이황, 율곡 이이의 고택을 살펴보면 모두 창문 너머로 문필봉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안에서 대대로 학자와 관리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문필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시대 중국의 전통 가옥들 중에서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 집안은 대부분 문필봉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학문으로 유명한 안희성의 후이저우 지역 가옥들은 대부분 창문 너머로 뾰족한 산봉우리가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와 고액과외가 밀집한 지역은 대부분 관악산이나 북한산의 뾰족한 봉우리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좋기로 유명한 특목고와 명문대 주변 역시 문필봉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수능 성적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 8개가 창문에서 뾰족한 산봉우리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대치동뿐만 아니라 목동, 양천구의 명문학군도 모두 산이 뾰족한 봉우리가 보이는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창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뾰족한 산의 형상은 집중력과 상승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형태를 매일 보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문필봉은 예로부터 귀인을 만나게 하는 기운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학문적, 직업적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뾰족하게 위를 향한 형태를 자주 보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상승과 성취의 개념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더 높은 성취 동기로 이어집니다. 뾰족한 산을 매일 보는 것은 마치 더 높이, 더 멀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뾰족한 산이 하늘로 향하는 기운을 모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거주자의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인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문필봉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집안 구성원들에게 학문적 영감과 창의력을 선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정이라면 집을 구할 때 창문으로 문필봉이 보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아이의 공부방 창문에서 문필봉이 보인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문필봉의 기운이 아이의 학업 성취를 도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유수의 대학 캠퍼스들도 대부분 주변에 뾰족한 언덕이나 산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 탑 대학들은 모두 언덕 위에 있거나 캠퍼스에서 뾰족한 산이나 첨탑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학문과 뾰족한 형태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문필봉은 또한 직장인들의 승진과 성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출근 전 문필봉을 바라보는 습관은 그날의 업무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 요즘 작업 공간의 창문에서 문필봉이 보인다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문필봉이 없는 도시 환경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 밖으로 고층 건물의 뾰족한 꼭대기가 보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문필봉으로 볼 수 있죠. 또는 집 안에 작은 피라미드 형태의 장식을 창가에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위로 뾰족하게 솟은 형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창문을 통해 좋은 풍경이 재물운을 높인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풍경도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보이는 집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선택하지 마세요. 첫째, 폐가나 낡고 버려진 건물이 보이는 창문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쇠락한 건물은 쇠퇴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매일 보면 집안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사업 실패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3% 높고 소득도 평균 17% 낮았습니다. 둘째, 집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 이른바 칼길이 보이는 창문도 피하세요. 이런 직선 도로는 마치 칼처럼 집을 향해 기운을 내리고자 다툼이 잦고 재물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도 건강에 좋지 않죠.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풍수를 중시하는 도시에서는 이런 칼길을 피하기 위해 건물 설계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셋째, 고압선이나 변전소가 보이는 창문도 문제입니다. 강한 전자파는 사람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머리가 자주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압선이 보이는 집은 가격이 20-30% 낮게 형성됩니다. 넷째, 절벽이나 급경사가 보이는 창문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풍경은 불안정한 에너지를 가져와 갑작스러운 재정적 손실이나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절벽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부채 비율이 평균 35% 높았습니다. 다섯째, 묘지나 장례식장, 병원이 보이는 창문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음기가 강해 우울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 풍수에서는 이를 음택관양이라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창문에 항상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창가에 녹색 식물을 배치하여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하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창문 밖 풍경만큼 중요한 것이 실내 환경입니다. 좋은 풍경이 보여도 실내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실내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집의 수평과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집은 재물도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심리적으로도 기울어진 공간에서는 불안감을 느껴 현명한 금전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볼 때 작은 공을 굴려보거나 수평계로 바닥을 확인하세요. 둘째, 거실과 안방의 크기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안방이 큰 집은 주인의 기운이 강해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높고 거실이 넓은 집은 인간관계를 통한 성공에 유리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세요. 셋째, 바람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은 좋은 기운이 순환하여 재물운이 높아집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집은 기운이 정체되어 모든 일이 침체됩니다. 창문이 마주보게 배치된 구조가 이상적이죠. 넷째, 천장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천장은 압박감을 주어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반면 적당히 높은 천장은 시원한 기운을 만들어 사고의 확장을 돕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많아진 요즘, 일하는 공간의 천장은 가능한 높은 곳이 좋습니다. 다섯째, 집안의 채광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밝고 환한 집은 양기가 강해 재물이 모이지만 어둡고 습한 집은 음기가 강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집을 선택하고 커튼도 밝은 색으로 선택하세요. 여섯째,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특히 침대와 책상은 창문을 등지지 않게 배치하세요. 등 뒤로 창문이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가 집중력이 저하되고 재물운도 약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가구로 공간을 채우면 기운의 흐름이 막혀 좋지 않습니다. 실내 환경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창문 밖 풍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실내 환경은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문과 풍경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좋지 않은 풍경이 보인다면 커튼과 식물을 활용하세요. 부정적 풍경이 보이는 창문은 항상 얇은 레이스 커튼을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가리지 않고 부드럽게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창가에 녹색 식물을 배치하면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 돈나무, 금전수 등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어두운 방향이나 음기가 강한 창문 쪽에는 밝은 조명을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세요. 특히 노란빛이나 따뜻한 백색 조명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LED 조명보다는 백열등이나 할로겐 조명이 더 자연스러운 기운을 만듭니다. 셋째, 창문 장식을 활용하세요. 풍수에서는 창문에 수정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정은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들어오는 빛의 질을 바꿔 공간의 에너지를 향상시킵니다. 작은 풍경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창문 방향별 색상을 활용하세요. 동쪽 창문은 녹색 계열, 남쪽은 빨간색 계열, 서쪽은 금색이나 흰색, 북쪽은 파란색 계열의 장식이 좋습니다. 각 방향의 기운을 보완하는 색상을 사용하면 균형 잡힌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창문을 청소하세요.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창문을 닦으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청소할 때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약간 섞어 사용하면 나쁜 기운도 함께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치가 너무 좋지 않다면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운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재물운이 높은 곳으로의 이주는 장기적으로 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